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4가지 깨달음. 인생의 황혼 뒤에 우리는 많은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 함께했던 사람들,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홀로 마주하고 있는 고요한 정막까지.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마음 한구석에 남은 공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은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대화일 수도 있고 저녁 밥상 너머 빈자리를 사는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의 사연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66세의 정인호 씨, 그리고 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모두 마주할 수 있는 인생 후반기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황혼기의 새로운 인연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지 인연을 맺는 기술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삶의 진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인연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만남 기계의 문턱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 모든 시작은 성령입니다. 심지어는 황혼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고 말소리 대신 정막이 집안을 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우야, 혼자 지내기 이제 슬슬 지치지 않나?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인호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곱게 빗고 오랜만에 셔츠기스염이며 설렘을 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청춘의 한 장면처럼 다시 두근거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여성은 54세, 밝은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 조건을 4가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순간 분위기는 미묘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4가지 조건은 정인호 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황급히 떠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만남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기대의 다른 이름이지만 기대는 준비 없는 진심 앞에서 상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기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곧바로 상대에게 전달되면 그것은 기준이 아닌 요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신뢰가 자라고 이해가 자리를 잡아야 진정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인연이라면 더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이 말한 4가지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조건은 왜 정인호 씨에게 큰 격처럼 느껴졌을까요? 이제 그 2번째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속의 미소 기대와 사연이 어우러진 만남.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만남 앞에서 다시금 설렘을 느낍니다. 비록 세월이 머리에 하얀 실을 얹고 가슴 한켠에 쓸쓸한 바람이 불어와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가진 따뜻함에 대한 갈망이며 존재의 본질이 함께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호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날 그는 약속 장소에 정해진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고 셔츠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아침. 그 시간들은 그에게 잊고 있던 청춘의 긴장감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늑한 분위기의 소박한 찻집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차향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공간. 그곳에서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메뉴판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사실 주문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었죠. 메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은 기대와 긴장이 얽힌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오윤희 씨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띤 그녀는 첫인상부터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운 분위기, 우아한 말투와 여유있는 눈빛.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정인호 씨의 어깨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려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좋아하는 취미,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대화는 뜻밖에도 술술 풀렸습니다. 사이사이 실없는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튀어나오는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감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고 따뜻하게 흘러가던 그 자리에서 곧 이어질 대화는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분위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청운한 만남을 흔든 그녀의 첫 번째 요구사항과 그로 인해 생겨난 정인호 씨의 내면의 흔들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예산을 뒤엎은 첫 번째 요구사항 혼자만의 방, 그리고 마음의 거리.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결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화롭게 이어지던 대화 속에서 상대의 진심이 담긴 한 문자는 의외로 큰 울림을 줄 수도 반대로 서늘한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따뜻한 찰향기와 웃음이 오가던 그 순간 오윤희 씨는 문득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만약 함께 살게 되더라도 각자 방과 침대는 따로 쓰고 싶어요. 순간 1분 뒤의 공기가 약간 멈춰진 듯 했습니다. 정인호 씨는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각자의 공간을 중시하는 부부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 침실도, 화장실도, 옷장도. 생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된 형태가 저에게는 편안함이에요. 그 말투는 단호했고 최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추구하는 삶은 단지 공간의 분위기가 아니라 철저한 생활의 경지였습니다. 그 순간 정인호 씨는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절감도 화도 아닌 어쩌면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연이란 서로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이 반지 같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결을 나누는 것 아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드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면 이방인이 되고 함께 살아도 영혼이 같지 않으면 고요한 외로움 속에 남는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삶을 나누겠다는 진심이 없다면 그 어떤 조건도 결국 관계를 반전시키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호 씨는 그 벽을 문득 느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첫 번째 요구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조건은 그보다 더 큰 물결을 몰고 옵니다. 그 물결은 그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분리, 닫힌 문거리의 시작이 된 첫 번째 조건. 방문에는 자물쇠도 꼭 달아야 해요. 그리고 서로 방문할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해야 하고요. 결혼 후에도 한 방에서 지내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연희 씨의 말은 처음엔 다소 낯설었지만 요즘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흐름을 고려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인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세계는 이 정도로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관계는 함께하는 삶이 아니다. 간섭하지 않는 공존에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얽히지 않고 감정도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살아가는 룸메이트 같은 거리감.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편안한 결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정인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당혹스러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지구 아래에서 함께 산다면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며 점을 쌓아야 하지 않나? 만약 문을 2중 3중으로 닫아걸고 서로의 삶을 철저히 분리한다면 그런 동반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녀는 함께 살아도 홀로 있는 삶을 바라고 있었고 그는 함께 있어 외롭지 않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 그 어긋남은 조용히 갈라진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도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그녀의 첫 번째 요구는 이미 정인호 씨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 고민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녀가 갑자기 꺼낸 다음 이야기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파장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제5장 낭만인가 부담인가 두 번째 요구 조건, 뜻밖의 여행 제안.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지만 정인호 씨는 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건 다시 오윤희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껏 밝은 목소리로 마치 준비된 제사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호 선생님, 우리도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한 달쯤 긴 여행을 끝나보는 건 어떠세요? 한 달. 그 단어는 정인호 씨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약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그런 낭만도 괜찮지 않을까? 자신도 모르게 젊은 날의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를 떠돌며 웃고 걷고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을. 하지만 그 낭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윤희 씨는 곧 덧붙였습니다. 결혼 사진도 미리 찍고요. 고급 숙소에 머물면서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비용은 전부 선생님께서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정인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하던 그녀였는데 이번만큼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고 당연한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여행이다?
아니면 그녀가 꿈꾸는 삶의 일부를 대신 실현해주길 바라는 걸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방식은 본인보다는 스폰서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낭만은 함께 걸을 때 빛나는 것이며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 산은 곧 무너질 신기루일 뿐이다. 진정한 여행은 목적지보다 함께 걷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러워도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여정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 되고 맙니다. 이제 정인호 씨는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과연 사물을 위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인지 그 혼란은 그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조건 앞에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낭만의 지편, 예산의 그림자, 의심을 키운 두 번째 조건. 여행 일정은 제가 꼼꼼히 준비해 볼게요. 그녀의 말은 달갑고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에 이어지는지 않은 낭만이라는 포장지 속의 묘한 무게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장기 여행.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두 사람에게 뜻깊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안이 던져진 시점과 그 속에 담긴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취향조차 모르는 상황. 한 번의 식사로도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사이에서 고급 숙소와 결혼 사진, 그리고 전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정인호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과연 함께하는 여행이다? 아니면 그녀의 바람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걸까? 결혼을 전제로 한 여행이기에 준비와 비용 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아직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지 않은 상대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는 건 어쩌면 나를 위한 인연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시켜줄 상대를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인생의 교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 없는 낭만은 사치가 되고 공평하지 않은 기대는 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설계하고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인호 씨는 그날 그녀의 두 번째 요구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현실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재권에 대한 통지였습니다. 지갑을 맡기라는 여자 사랑입니다. 통지입니다. 차 한 모금을 들이켠 정인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로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겨우 진정을 찾고 있던 그에게 오인희 씨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가정살림과 연금관리는 제가 맡고 싶어요. 대신 매달 정해진 용돈을 드릴게요. 그 안에서만 지출해 주셨으면 해요. 정인호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같이 여유어 있었고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선긋기와 통제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심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금 통장과 카드도 제가 보관할게요. 나이가 되면 재정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성을 갖고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는 용돈 외에는 직접 일해서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규칙은 지켜주셔야 해요. 그녀는 전문성, 규칙, 지출 제한이라는 단어를 마치 계약서 낭독하듯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그에게 이 대화는 마치 고령제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꿈꾼 건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하루의 피곤함을 사물만로 녹여낼 그런 인연이었는데 어쩌다 용돈을 받아 쓰고 허락받아 지출하는 삶을 제한받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네 번째 인생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싹트고 진심은 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대를 믿고 스스로를 메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반은 신뢰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심과 재산 위에 세운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호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아니면 나를 통해 어떤 틀을 완성하려는 것뿐일까? 그는 처음 느꼈던 성향이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거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다치고 차가운 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인호 씨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은 오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꺼낸 네 번째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조건보다도 그의 존재와 삶 전체를 흔드는 질문이었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뒤앗 네 번째 조건이 남긴 질문. 마지막 네 번째 요구 조건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계선이었습니다. 오윤희 씨는 환한 미소를 띠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지내기 전에 계약금으로 5천만 원만 입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명은 제가 이미 해두었고 선생님만 하시면 됩니다. 정인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곤조곤 이어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부만 환불되고요. 그날 낙부 시엔 이자가 붙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서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녀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마치 투자 설명회라도 여는 듯한 말투로 세세히 조항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정인호 씨의 머릿속은 오히려 말끔해졌습니다. 마치 흐린 안개가 거치듯 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만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따뜻한 동반자가 아닌 성적 거리였던 거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의를 차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살짝 방언한 그녀를 뒤로한 채 조용히 찻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두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인호 씨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다. 진심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한 거절이나 실망을 넘어 삶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건 아니다? 그 질문은 다음 장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제9장 서두른 만남의 그림자 현실 속 또 다른 이야기들. 그날의 찻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정인호 씨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장년층 사이에서 재혼이나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두 가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금전적 조건을 내세운 만남이었습니다. 사례 1. 조금만 더 입구청된 생활비 요구. 70대 초반의 진모 씨.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모 씨라는 50대 후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빠르게 가까워졌고 반나절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공감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모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잦은 연락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모 씨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진모 씨는 평소 그녀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움을 느껴왔기에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소액의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듯 고마워했고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진모 씨는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정이 짙었고 사람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정작 두 사람이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만남의 횟수는 뜸해졌으며 그녀의 관심은 언제,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진모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마음을 나눌 사람이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례는 단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위기이며 그 안에는 외로움, 기대,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인호 씨의 만남 역시 그런 사회적 단면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또렷한 눈으로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진실하지 못한 만남 속에서도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한 태도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해야 할까요? 외로움이 만든 허상 급한 만남이 부른 상처들. 진모 씨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요. 오늘은 친척이 갑자기 아파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꼭 봐요. 그녀는 만남을 피하는 이유를 조용히 덧붙이며 자연스럽게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늘 비슷했고 점점 더 전령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시선함을 느낀 진모 씨는 조심스레 그녀의 주변을 알아보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남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생활비를 요구하며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모 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활짝 열었던 자신의 감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순간 그는 깊은 불신감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마음을 줬던 걸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새겨진 후였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한 가지 두근거리였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간절해도 마음은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사례이기 함께하는 취미를 감지하는 사람. 또 다른 김모 씨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동네 친목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밝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었고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깊어지자 그녀는 갑자기 한 가지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려면 무조건 등산 동호회에 같이 나와야 한다. 같이 땀 흘리며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쌓는 거죠. 김모 씨는 처음에는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는 일이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고 단호해졌습니다. 평일에도 모임이 있으니 직장 스케줄을 바꿔주세요. 다른 약속보다 우리 모임이 우선이에요. 김모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나를 옥죄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그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재혼을 포기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람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재혼이든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종종 서두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만남은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두 사람 간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제11점. 황문지의 사랑.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진정한 동반자를 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조건보다는 마음의 평화, 삶의 안정, 그리고 조용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늦은 시기에 찾아오는 인연은 설렘도 크지만 그만큼 기대도 커지고 또 때로는 조급함의 시야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인호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사랑이라도 조건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금전적 부담이든 심리적 통제든 혹은 자기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관계라면 그것은 함께 걸을 인연이 아니라 감정을 이용하려는 가면을 쓴 거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가? 이 관계는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시험하게 만드는가? 황문기의 사랑은 더 이상 인생을 진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인호 씨는 그날 4가지의 요구를 통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관계 역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는 지혜 황문기의 마음을 위한 마지막 조언.